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선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1대1 구도로 가게 될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요? 누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세, 더 나아가서 하향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예측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어느 쪽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 정부에서 했던 게 이번 정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이번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에 따라서 다음 정부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전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공기라는 게 있어서 물론 더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만약에 다음 정부에 누가 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정권으로 접어들려면 이번 정부에서, 현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주택 공급에 대한 안전망을 여러 가지 해놨을 텐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3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예측이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특히 이 창릉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주민들이 쉽게 협의를 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공급 그 라인이 3기 신도시인데, 그게 이제 불확정성이 너무 커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대장동 그 뻥튀기는 모습을 보고 나서 쉽게 이제 동의를 안 해줄 거란 말입니다. 특히 창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토지 보상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차원에서 3기 신도시도 다음 정부까지 들어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요 공급만 놓고 그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그 누구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출 옥자이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고 다들 이제 언론에서 각종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도 거래가 잘 되지 않았는데 대출을 조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내년보다는 올해가 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 가서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입니다. 특히 1월 규제도 그렇고 이제 7월부터는 더 억제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파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내년에는 못 사니까 오래 사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담보대출을 다 막겠다고 합니다. 전세대출만 그냥 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파트를 어떻게 사야 되죠? 전세 끼고 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라면 전월세 살고 있다면 내년까지 미루실 게 아니라 올해, 그것도 전세 끼고. 자, 이제 갭투를 한 사람들, 뭐 영끌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욕했잖아요, 각종 매스컴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작년, 작년 영끌한 사람들이 결국은 위너가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다들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위너는
영끌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갭투를 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아파트 담보대출은 뭐 이제 이자, 세율도 높아지지만 아예 막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방법은 전세 대출은 아직 가능하니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는 방법밖에 지금 딱히 뭐 내 집 마련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난리도 아닌 이 전세 대란이라던가 아파트 가격 상승 지수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전세 안정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이. 저도 이 3, 4, 5단지에 제가 사는 집을 빼고 나머지 4분이 이제 지금 살고 계시는데, 뭐 그 상가까지 합하면 5분이네요. 그럼 그 5분들이 다주택자인 뭐 저로 인해서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안정에 기여한 건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막 지금 더 투자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기여가 되면 저는 할 생각입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내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지금 이 한성부동산에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을 버는 것보다 아파트들이 이 3, 4, 5돈지에 제가 투자해 놓은 아파트 얘네가 훨씬 더 잘 버니까 저는 뭐 잘했다라고 생각되고, 그때 연끌하기를, 돈을 빌려서 아파트에 투자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제 정서적 안정에도 엄청 기여했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도 엄청 기여를 했고, 또 제 삶의 만족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어느 정도 불행을 이렇게 커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어떤 불만이 없어지는 것 보면, 정서적인 안정을 꾀하는 것 보면 아파트 투자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핵심 요지는 아파트 가격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파트와 대선의 관계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현 정부에서 때려 부시고 다시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승인이 아직 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신규 아파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가점제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 분양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저는 구축이라도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여러분의 삶과 직결되는 그런 거에 더 집중해야 좀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이 무주택자라면 대선과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르는 거예요. 행운이 행동하면 운이 따른다예요. 행복은 행동하면 복이 찾아온다입니다. 행동하고 지행하길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또 고모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 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그래 공중에서 저런 저렇게 사람만 쓰게 되는 거야.